아, 연필도 없어요? 네. 자, 니아 사고야, 이 자식아. 감사합니다. 자, 우리 지금 여기 관계사 파트 하고 있습니다. 벌써 어영부영 세 단원이 끝났네? 여기까지 세 단원 끝나네? 자, 아마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거를 따로 나가기가 조금 힘들 거야. 힘든데, 뭐, 그래도 관련돼 있더라고요. 육과 관련 내용이 바로 이 관계 부사 내용이 나와 있고, 가죠. 간송은 와. 내가 그쪽은 안 봤어요. 근데 와. 와 또 나와요? 와. 딱 요거랑 맞네. 내용 나가겠습니다. 자, 우리 이 페이지에서 선생님 몇 가지 보고 우리가 정리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세부사항 들어갈게요. 네. 이 관계사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관계대명사랑 관계부사를 다 합힌 걸 우리가 그거를 관계사라 그래요. 그러니까는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관계대명사 따로, 관계부사 따로, 관계사 따로가 아니고 이 모든 걸 다 한마디로 관계사라고 부른다는 거. 알겠어요? 그걸 통칭한 게 관계사고, 그 중에 우리가 지금 먼저 배워야 될 거는 계속 했었던 관계대명사에 관련된 거. 관계대명사 중에서도 이제 조금 특이한 형태인 what과 같은 이런 관계대명사. 이건 유닛 1과 유닛 2는 여전히 관계대명사에 관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면 우리가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관계부사에 관련된 거. 그리고 관계부사 말고 또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나 있고 계속적인 용법이라는 거. 요거 이제 우리가 조금 많이 봐야 될 내용이 될 겁니다. 자, 이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관계대명사랑 관계부사를 관계사라 그런다고 했잖아요. 그 관계대명사랑 관계부사는 일종의 뭐 친척관계라고 보면 됩니다. 아주 관련이 있어요, 서로. 그리고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관계대명사보다 조금 더 규모가 큰 뭔가가 더 추가되어야 한 내용이 관계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대명사를 아주 능수능란하게 잘하는 사람은 관계부사를 그리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라는 거 알고 넘어갈게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관계대명사는 이전에 우리 수업 시간에도 몇 번 했었고 또 학교 시험에서 지금 계속 출제가 되고 공부를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아주 뭐 낯설거나 기억이 잘 안 나거나 하진 않을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우리가 봅시다. 그 이론적인 내용이긴 한데 관계대명사든 관계부사든 이게 반드시 들어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그렇습니다. 선행사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선행사라는 거. 자, 이 선행사라는 것은 우리가 뭘 선행사라고 합니까?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에 공통적으로 겹치는 단어를 말하죠. 우리가 관계대명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이제 말 안 할게요. 그냥 두 개 문장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게 관계대명사인데, 선행사라는 것은 1번 문장이라고 합시다. 문장과 2번 문장에 공통으로 겹치는 단어 중에 선행사라는 것은 이 1번 문장에 들어있는 단어만 우리가 선행사라고 부릅니다. 자, 예를 들면 아래에 있는 예를 들어봅시다. 자, 여기 있는 예를 자, we are looking for someone 이라는 문장과 he or she has experience in sales라는 두 개의 문장 우리가 하나의 문장으로 일종의 연결을 시키려고 해요. 자, 그럼 앞에 있는 문장에 겹치는 단어인 무엇과 someone과 뒤에 문장에 겹친 단어는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니까 she 또는 he라고 이렇게 쓰죠. 이렇게 겹치는 이 두 단어 중에 앞에 쓰이는 이 단어 얘를 뭐라고 부른다? 우리가 선행사라고 부릅니다. 자, 이 선행사가 왜 중요하냐면 이 선행사를 기준으로 잡아줘야 됩니다. 항상 왜? 무슨 얘기냐? 관계대명사를 이용한 문장은 반드시 선행사 바로 뒤에 위치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여기에서는 이 이제 두 개의 문장 중에 앞에 부분을 선행사 그랬고, 그럼 뒤에 있는 우리가 이제 선행사랑 똑같이 겹치는 단어인 바로 이 she나 he는 어떻게 합니까? 생략을 해주죠. 빼줘야지만이 두 개의 문장이 연결됩니다.
근데 이거를 빼줄 때 먼저 여러분 꼭 반드시 지켜야 될 거는 얘가 빠지기 전에 자리가 어디냐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여기 자리는 뭡니까? 뒤에 문장에 주어 자리죠. 이렇게 주어 자리에 있는 선행사와 겹치는 단어를 빼줍니다. 그리고 이게 빠지면서 이 자리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 주격, 관계, 대명사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빠지는 부분이, 뒤에 문장에서 빠지는 부분이 주격이기 때문에, 주어 자리에 빠지기 때문에 주격 관계 대명사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아까 선행사가 내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왜? 첫 번째 뭐라 했습니까? 선행사 바로 뒤에 관계대명사를 이용한 문장이 붙어야 되고, 또 선행사가 중요한 것은 이 선행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사람이냐 아니면 사물이나 동물이냐에 따라서 선행사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모양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여기 때는 지금 보다시피 사람이기 때문에 서문은 관계대명사 중에 사람과 관련된 관계대명사, 우리 책에 이게 안 나와있네. 이거 너무 쉬우니까 그걸 다 빼버렸죠. 자기 그거 다 아십니까? 관계대명사 무슨 격에 뭘 쓰고? 도인이 다 합니까? 다 아시죠? 그럼 따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자, 이때는 사람이고 뒤에 부분에 주어가 빠지기 때문에 위의 문장처럼 뭐를 이용해서 후는 사람이 선행사로 쓰이는 주격 관계대명사죠. 그거를 쓰고, 그리고 그 생략된 나머지 부분, 그죠? 생략을 해버리고 남은 나머지 부분을 그 자리에 이렇게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자, 중요한 건 얘는 해석을 어떻게 하냐입니다. 자, 관계대명사는 해석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자리에가 컴마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해석이 완전 달라집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컴마 같은 게 없는 그냥 문장이죠. 이런 경우는 이 선행사 뒤에 있는 부분, 해볼까요? 후부터 나머지 부분이 앞에 있는 이 선행사를 이렇게 꾸며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석은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찾고 있습니다. 직역 순서로. 그런데 여기가 아니고 어디로 갑니까?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는 판매 부분에서 그러한 누군가를 찾고 있습니다라고 이 관계대명사 문장이 먼저 해석이 됩니다. 무엇보다? 선행사보다. 그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내용이 이렇습니다. 뭐냐면 이 선행사라고 부르는 선행사 일종의 뭡니까? 명사겠죠. 사람이든 사물이든 그렇죠? 그런데 이 뒤에 관계대명사를 이용한 그거 플러스 나머지 부분이 나올 거 아니에요? 얘네를 쓰는데 그럼 이 관계대명사가 들어가 있는 문장 그거를 관계사절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 관계사절은 자 앞에 있는 이 선행사를 이렇게 꾸며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관계사절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바로 형용사 역할입니다. 뭐의 역할? 왜요? 형용사가 하는 역할은 명사를 수식해주는 역할을 하죠. 바로 이 someone이라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모든 관계대명사는 이렇게 선행사라고 부르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형용사절이라고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문장에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대등한 두 개의 문장은 절대 같이 접속사 없이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관계대명사라는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을 사용을 하고 또한 관계대명사가 들어있는 그 문장 뭐라고 부른다? 관계사절이라고 부르는 그 문장이 앞에 있는 선행사를 다시 말해서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누군가 어디서 물어본다면 야 관계대명사가 뭐냐? 그 문장이 뭔 역할을 하냐? 그러면은 형용사 역할을 한다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잠깐 기억을 되새겨서 우리가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것들을 좀 배운 적이 있어요. 그 중에 여러분 기억나신지 모르겠지만 분사 있죠. 분사.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얘네들도 형용사 역할을 했었어요. 여기 쓰이는 관계대명사 관계 그냥 대명사 합시다. 여기서는 지금 배우니까 관계대명사도
명사인 선행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라는 걸 알고 잠깐 필요한 거 있으면 적으세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용되는 게 이런 관계대명사를 우리가 쓸 때는요. 먼저 여기는 세 가지가 있죠. 주격 관계대명사. 두 번째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세 번째는 소유격 관계대명사입니다. 물론 선행사가 사람이냐 사물이냐에 따라서 그 관계대명사의 모양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관계대명사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겠죠. 사람이 선행사인 경우인 거, 사람이 아니고 사물이나 동물이 선행사인 경우인 경우 하면은 이게 딱 나눠지겠죠. 사람인 경우는 그 뒤에 겹쳐서 빠지는 부분이 뭐인 자리, 주어인 자리에, 다시 말해 그걸 주격 관계대명사라는데 그때는 who를 쓰죠. 그런데 사람이 아닌 경우는 which를 씁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근데 목적격일 땐 조금 다르죠. 사람인 경우는 whom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whom을 이렇게 who로 어떻게 생략해서 쓰기도 합니다. 선생님 좀 주의해야 되는 것은 이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who를 계속 쓰다 보면 whom이란 게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버리는 이 who와 이 whom은 완전 다르죠. 네. 그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which 그 사물인 경우는요. 모행격도 목적격인 것도 똑같이 which입니다.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소유격인 경우는 사람인 경우 이건 약간 구별하셔야 됩니다. 사람인 경우는 whose를 씁니다. 그런데 이거를 좀 구분해야 되는 게 나중에 우리가 자세하게 설명해 주겠지만 사물인 경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똑같이 whose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중학교 문법 때는 whose만 설명했는데 사실 고등 문법에는 이게 꼭 들어가야 돼요. 뭐냐면 of which라는 게 꼭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는 배운 적이 아마 없을 겁니다. 나도 안 가르쳐줬고 중학교 때 시험에도 안 나오니까.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 이게 어법 문제에 나와요. 이제 이 자체가 나온 게 아니고 이거와 유사한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알아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사용이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제 이건 뭐 짬뽕, 뭐 사람이든 사물이든 동물이든 뭐 네가 아무거나 쓰세요 할 때는 that을 쓰겠죠. 근데 that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소유격은 아예 that은 없어요. 자체 생긴 게. 자,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혹시 몰라서 하나 다시 적어드리는 거야. 자, 알아두시는 게 좋죠. 이 중에 of which는 우리가 배운 적이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것들을 이용하는데 여기 보시면 관계대명사만 쭉쭉 한번 우리 적어봅시다. 적은 게 여기 있는 거 봅시다. whom을 쓰는 이유, whose를 쓰는 이유, 이걸 구별하는 방법. 역으로 봐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이거는 만들 때고 실제 시험 볼 때는 이걸 구별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뭘 봐야 됩니까? 그 앞에 있는 many relatives 또는 a person이라는 이걸 뭐라 부른다? 선행사라고 부르죠. 자, 중요한 건 이 지금 관계대명사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선 이 선행사를 눈여겨봐야 되는데 왜? 이 선행사가 뒤에 어디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봤더니 뒤에 문장에는 명백히 주어가 있고 have never met라는 현재 완료되면 동사가 있습니다. 불완전한 문장이죠. 관계대명사 절은 항상 불완전합니다. 왜? 선행사랑 겹친다는 빼기 때문에 뭐든 하나가 빠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딱 보니까 뒤에 빠진 게 뭐가 빠졌어? 목적어 자리가 확 비었죠. 그래서 아하, 목적격 관계대명사엔 whom을 쓰는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소유격은 조금 힘든 게 뒤에 모양이 비어있는 게 없어 보여요. 언뜻 보면은. 왜? 자, 뭐가? 직업은 자, 아이고 여기서는 직업은 뭐뭐입니다. 뭐 하는 것입니까? 집을 데코레이팅 꾸미는 것입니다 라는 이거는 뭡니까? 주어랑 같은 보어죠. 네. 그럼 이거 문장이 맞는데? 그러면 a person이라는 이 선행사가 들어갈 때가 없는데 이상하다. 굳이 넣는다면 이 어디에가 이 job이라는 주어인 명사 앞에가 그나 또는 그녀의죠. she가 아닙니다. 이때는 누구누구의야 의라는 소유격이 빠져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whose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격 관계대명사랑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빠진 부분이 명확히 보여요. 주어가 빠진 것은 그 모르면 그거 사람 아니에요. 그죠? 목적격은 주어, 우리 항상 동사 본 다음에 빠진 게 뭐가 보여요. 근데 소유격은 잘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유격이 약간씩 이거 틀렸나? 아니면 이게 뭐 잘못 알고 있나라는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당황할 수 있는 거야. 자, 그 아래는 이제 똑같은 형태인데 단지 뭐만 달라요? 선행사가 사람이 아닌 경우입니다. 그죠? 따로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뭡니까? 라고 하면 조금 전에 말했던 소유격이에요. 소유격. 사람인 경우는 우리가 뭘 쓴다 그랬어요? whose를 쓴다 그랬죠. 사물인 경우는 whose도 쓸 수 있지만 of which를 쓴다고 그랬어요.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잘 이해를 해야 될 텐데. 자, 제일 먼저 두 개의 문장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부터 봅시다. 잠깐 좀 다른 데 써볼까요, 이거는? 미안해요. 선생님 좋아하는 베이지. 선생님 베이지처럼 순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내용 보니까 누가 방금 컬러풀 하냐, 이 새끼가. 자, 그 다음, 이건 두 문장입니다. I happened to sit on a chair. 자, 중요한 거 이땐 happen은 만나다가 아니 일어나다가 아닙니다. happen to는 우연히 뭐뭐 하다라는 뜻입니다. happen은 발생하다는 뜻이 맞지만 happen to 뒤 동사 원형은 전혀 달라요. 우연히 뭐뭐 하다입니다. 나는 우연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자, 근데 두 번째 문장은요. 자, 어디 봅시다. 두 가지로 쓸 수 있네요. 이게 이제 애매해집니다. 두 번째 문장은 이럽니다. 그것은, 이게 1번 문장이고, 2번 문장을 잘 보세요. 자, 우리가 겹치는 단어가 지금 뭐가 되려냐면, 어체어가 되기 위한 거. 이렇게 써놓으면 이상하네. 어체어가 우리가 원하는 선행사가 되게 만들려고 그래요.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대명사 중에 그것이란 뜻을 쓸 때, 그것이라는 말은 뭐 씁니까? it를 쓰죠. it's chair, 아니구나. it's arm, 이거 뭐였겠죠? 아침에? arm이었나요? 내가 갑자기 생각 안 나네. leg was broken이군요. it's leg was broken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자, 이거는 너무 쉬운 부분이에요. 왜냐면은 지금 방금 말했던 선생님이 어체하고 it가 겹치죠. 그럼 이건 누가 보나마나 소유격이에요. 소유격. 그럼 이거를 이렇게 빼버리고 이 이제 두 개 문장을 연결한다면 그 뒤에 이제 관계대명사 써서 이 나머지 부분을 이 넘길 거 아니야. 뒤에다가. 그지? 그러면 빠진 것 대신에 우리가 누구누구으라는 말, 사람이 아닐지라도 누구누구으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것은 whose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자리는 그냥 whose를 쓰면 돼요. 그럼 똑같은데? 그런데 자, 뭐가 있냐면 여러분, 사람인 경우는 우리가 소유격을 쓸 때 apostrophe를 써서 누구누구라는 말을 써요. 근데 사람이 아닌 경우는 우리 1학년 때 공부를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이중 소유격이라는 걸 써요. of를 이용해서. 왜? 사람인 경우는 친근하게 예를 들면은 탐의 chair 이렇게 쓰면 되거든요. 아니면 탐의 팔, 다리, Tom's leg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게 뭐인 경우? 사람인 경우는 이렇게 소유격을 쓰고 바로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아니고 만약에 chair 이것을 다리라는 말을 쓸 때는 이렇게 쓰면은 이거는 사실 틀려요. 왜? 사물은 그냥 어포스트로피를 쓰는 소유격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맞는 형태는 뭐냐? 이게 이제 이중 소유격이라는데 이렇게 씁니다. 잠깐만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of 있죠. 뭐뭐으라고 쓰는 이 of를 이용해서 어디에 가야 돼?
a leg of a chair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중소유격으로. 그 이유는 왜? 여기에서 쓰이는 주어에 해당되는 부분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해석을 할 때 뭐라 그래? 우리가 많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할 때 많이 했었어요. 뭐냐면 of를 이용하면 뒤에 거 먼저 해석하고 앞으로 가라. 이런 식으로 했었죠. 그거랑 같은 어떤 방법인데 이거를 수식하는 단어가 앞에 있습니다. 한 의자의 다리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그것의 다리가 브로큰 됐다라는 이렇게 그냥 대명사로 써버리는 건 상관없는데 정식으로 만들어 쓴다면 그게 우리 좀 책에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야. 그죠? 잠깐만요. 다리인데 누구의 다리야? A leg of 위에 겹치는 a chair 아니면 앞에 나온 단어니까 더 채워라 쓸까요? The chair was broken 이랬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겹치는 게 뭡니까? 두 번째 문장에. 이 전체인가요? 이 전체가 앞에 있는 체어하고 겹친가요? 아니죠. 뭐만 겹쳐요? 그렇죠. 뒤에 나와 있는 이 체어만 겹치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말할 때 겹치는 단어를 빼야 되잖아요. 여기에서는 뭘 뺐어요? 이치를 뺐죠. 그럼 여기서 뭘 빼야겠어? 더 체어만 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 체어가 지금 자리가 어디 있는지 보세요. 왜? 빼는 그 자리를, 우리가 뺄 때는 그 빼는 그 자리가 어딘지를 확인해야 되죠. 이 더 체어는 어디 앞에 있어요? 뭐 어디 뒤에 있어요? of라는 전치사 뒤에 있죠. 그럼 엄밀히 따지면 이것은 빠지는 자리가 뭐야?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입니다. 오늘 내용 잘 들으세요. 그럼 얘가 빠져나가면 관계대명사 뭘 써야 돼? 아니, 주격, 목적격, 소유격 지금 뭘 써야 돼요? 목적격을 써야 돼요. 목적격을. 빠진 자리가 우리 중요한 거니까. 알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됐느냐? 요 지금 빠진 놈이 있는데 보세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걸 이용해서 만들어 볼게요. 내가 써놓은 거 보고 이상하다는 생각 하는지 안 하는지 봅시다. 자, 뭐야? I happened to sit on a chair. 그 다음 보세요.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를 난 쓸랍니다. 지금부터 which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그대로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A leg of was broken. 어때요? 문장 개판이죠? 문장 개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보야. 그러면은 문장을 만들려면 이 of까지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돼? 빼자. 그래서 만들어진 게 of which가 된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문장이 어떻게 됩니까? I happened to sit on a chair of which a leg was broken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요게 우리가 원하는 이 형태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원래 부분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2번에 여기 부분 지금 나와 있는 of which 뒤에 a leg가 주어고 나머지가 쓰이는 이 형태가 방금 선생님이 했던 그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이 of which가 우리가 말하면 뭡니까? 소유격 관계대명사 of which입니다. 이게 왜 이게 쓰였는지 알겠죠? 그런데 일단 요거 뭐 적으십시오. 요거를 좀 다 지워버려서 내가 아니다. 이거 너무 힘들다. 다 지워버려서. 자,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 방송 참고해서 들으시고 요 부분만 일단 우리가 체크합시다. 잘 모르겠는 사람들만 다시 들어보세요. 이 부분은. 네네. 자, 기본적으로 of which를 왜 이용하게 됐는지에 대한 그 설명을 한 겁니다. 이걸 듣고 한 번에 이해할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단지 왜 of which가 who스와 같이 사용되는지
왜 사람일 때는 of which를 안 쓰고 사물일 때는 of which를 쓰는지 그 부분을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관계대명사 that은 다른 거 없죠. 이거는 뭐 만능으로 우리가 쓰니까 단 소유격을 제외한 경우에만 사용한다. 뭐 그 내용. 그리고 요거 부분 보세요.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선행사가 뭐 this나 that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this나 that 뒤에 또 관계대명사 that을 쓰면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죠? 개판 5분 전이겠죠? 이런 경우는 우리가 부득이하게 위치를 써야 됩니다. that 쓸 수는 없잖아. that. 자, you must find that which was lost. 이때는 이게 선행사인데 얘가 선행사인데 뒤에다 또 that 써버리면 문장 개판이잖아요. 그래서 쓰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형 체크만 하세요. 자,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따로 문제 풀이는 여러분 내일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네. 자, 관계대명사 what까지만 할게요. 관계대명사 what까지. 네. 싫어요? 아니까. 그냥 학교 시험에 나오니까. 네. 자, 우리가 다른 관계대명사랑 이 what이 조금 다른 이유가 있어요. 네. 관계대명사 what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니까요. 첫 번째, 얘는요 선행사가 없다. 자, 선행사가 없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문장 맨 앞에 쓸 수 있다. 다른 관계대명사는 맨 앞에 쓸 수가 없죠. 이유는 왜? 선행사 없으면 쓸 수 없으니까. 그런데 관계대명사 what은 언제든지 여기 보다시피 왜? 여기요. What I really want is to be left alone for a while. 이런 식으로 관계대명사 문장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관계대명사는요 우리가 의문사와 굉장히 많이 관계대명사 what은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헷갈려요. 근데 문장상에서는 구별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대명사 what이든 관계대명사 who든 which든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그 뒤에 쓰인 문장이 불완전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동현아? 왜냐면은 선행사가 있든 없든 겹치는 단어를 빼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what도 제대로 말하면 선행사가 숨겨져 있는 거야. 그래서 뒤에 문장이 불완전해야 돼요. 그런데 무엇이라고 쓰는 의문사 what도요 희한하게 뒤에가 부족해요. 뭔가가 없어요. 그러니 문장의 구조로는 what인지 그게 의문사 what인지 아니면 그냥 관계대명사 what인지 구별할 수가 없어요. 구별할 수가. 그리고 난 개인적으로 별로 구별하는 거 원치 않아요. 여기에 들어가는 게 what이냐 다른 관계대명사 which냐를 구별하는 거 가능하지 어떤 미친놈이 이게 의문사 what이냐 관계대명사 what이냐를 구별하라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아는 방법은 유일하게 뭐냐면 해석하는 거야. 의문사 what은요 정말 말 그대로 무엇이라고 해석이 되고 관계대명사 what은 무엇이라고 해석되는 게 아니라 뭐만은 것이라고 해석이 돼요. 이게 가장 큰 차이일 뿐이지 문장 구조로는 절대 구별할 수가 없어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나? 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했던 건데 그것까지는 마저 적어야겠죠? 뭐냐면 이 what이 쓰인 뒤에 쓰이는 문장은 불완전하다. 이거는 다른 관계대명사랑 똑같아요. what도 앞에 선행사만 있고 없고 다른 관계대명사 선행사 반드시 필요하지만 what은 선행사 필요 없죠. 그렇지만 그것만 다를 뿐이지 그 뒤에 들어가는 것은 다른 관계대명사 똑같아요. 자, 요거 네 가지는 관계대명사의 아주 뭡니까? 특징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what이라는 관계대명사를요 문장에 딱 쓰였을 때 이게 지금 문법적으로 맞나?
아니면 틀리나? 라고 굉장히 고민할 때가 생깁니다. 그럴 때는 주저 말고 얘를 관계대명사 이 what을 무엇으로 바꿔보시면 되냐면 이거를 다른 관계대명사랑 똑같이 바꿀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선행사가 있는 관계대명사로 바꿔보시면 돼요. 그런데 what과 같은 뜻을 가진, 다시 말해서 이거를 왜 굳이 배워야 됩니까 하면 이거는 선행사가 있는 문장으로 바꿔보면 이 문장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확실히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what만으로는 구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바꾸는 걸 꼭 알아야 되는데, 자, what을 굳이 관계대명사, 다른 관계대명사를 바꾼다면 선행사를 더 thing 또는 여러 개일 수도 있겠죠. 더 things 다음에 that으로 바꿉니다. 여기 있는 이게 선행사고 이게 뭐가 됩니까? 우리가 보는 관계대명사가 되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이 쓰이는 문장들이 이것과 이제 어떻게 관계가 있느냐, 여기 얘가 뒤에 넣었을 때 이 들어간 자리가 맞냐 틀리냐를 보면 이게 what으로 쓰는 게 맞구나 아니면 틀리구나를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유 없이 나온 게 아니고 요거를 확실히 구별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안전장치예요. 알겠나?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적어보세요. 일단 자, 그렇게 보다 보니 첫 번째 문장도 What I really want is to be left alone for a while 라는 문장이 이게 맞나 틀리나 라는 것을 이 what을 뭘로 바꿨어요? 더 thing that으로 바꿔서 그럼 뭐야? 그것이 어떤 것? 내가 정말로 원하는 여기에 지금 목적어 자리가 빠져있겠죠. 아, 그 목적어 자리가 비어있는 관계대명사구나 라고 할 수 있죠. 해석은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뭐다? be left, 얼른 혼자 남겨지는 거다. 한동안 혼자 있고 싶다는 뜻이 되는 거야. 이런 문장으로 사용이 된다는 거. 두 번째 것도 그녀의 아주 친근한 그러한 매너 방식은 what도 뭘로 바꿀 수 있어? 더 thing 되시겠죠. 이때는 더 things가 안 되는 게 뒤에 부분의 동사가 makes라는 것은 단수 주어일 때 쓰죠. 왜냐면 이 더 thing이 뒤에 문장에 어디에 주어 자리에 들어가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더 things를 쓰면 이 문장은 틀려요. 해석해보면 그녀의 친절한 매너는 뭐다? 어떠한 것인데 만드는 것이다. 그녀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아, 이거 맞구나 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래는 쉬우니까 넘어갑시다. 넘어간 게 관계대명사 생략 어떤 경우? 목적격 관계대명사인 경우. 근데 이것만 하는 거 아니죠? 이게 중요하죠. 주격 관계대명사도 생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무엇과 같이 쓰였을 때. 그렇습니다. 비동사랑 같이 쓰였을 때. 예를 들면 요거죠. 더 보이라는 선행사가 이렇게 있는데 뒤에 문장에 지금 주어가 없으니까 이건 주격이죠. 네. 그런데 얘랑 is랑을 같이 쇽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the boy throwing the ball is my boyfriend. 마치 뭐처럼 이 throwing 뭐야? 현재 분사. 몸 하고 있는 중인이란 말로 쓰는.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주격 관계대명사 who든 아니면 그 밑에 있는 which든 비동사가 쓰였을 때만 생략이 가능한 거야. 다른 건 안 돼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전치사를 앞에 이렇게 씁니다. 관계대명사 앞에. 원래는 보다시피 the people 선행사 그리고 관계대명사 whom을 썼죠. 그 다음에 나는 함께 일한다는 이 목적어 자리가 비어있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일단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이 whom을 생략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였든 이 뒤에 있던 전치사를 어디로? 앞으로 보내가지고 이렇게 단 전치사를 앞으로 보냈을 때는 절대 생략하면 안 돼요. 네. 알죠? 자, 그런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쓸 수 없는 단어가 바로 뭐야? 응? 전치사, 그렇죠. 자, 그러면 앞에 자, 대신에 전치사 뒤에 that은 쓸 수가 없습니다. 자, 없습니다. 아,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왜 that이나 who를 쓸 수 없다고 그러나요? 뭐냐면 우리가 who는 주격이기 때문에 전치사 쓸 수가 없어요. 보통 whom을 써야 되는 경우에 뒤에가 앞에가 전치사 볼 수 있는데 이렇게는 쓸 수 있는데 우리가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m은
who로서 이렇게 줄여 쓸 수 있다 그랬죠. 네. 그런데 전치사가 붙은 상태에서는 who를 쓰면 이거는 틀려요. 왜? 전치사 뒤에는 뭐가 와야 돼? 목적어가 오겠죠. 네. 근데 who는 목적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쓰면 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